공간복지 라디오 오늘은 오랜 시간 인천의 섬을 사랑해서 연구 강의 칼럼을 통해 인천 섬을 알리고 계신 섬 전문가 김용구 박사와 함께 재미있는 섬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천의 섬에 대한 그 개괄적인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섬을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지구과학과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흡사 고등학교 수업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섬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이게 섬을 자주 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만 섬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물어보면은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섬 이야기, 섬을 이해하는 방식 이제 계속 시리즈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뭐 계속 어떤 얘기부터 출발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섬을 보는 관점이 지난주 거는 이제 그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서해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해류가 중요하다. 네. 이제 요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같은 프레임 중에서 이제 갯벌이 좀 서해는 발달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해, 여기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지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간략하게 개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갯벌, 사실은 인천이 갯벌이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뛰어난 갯벌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게 갯벌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의 중심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갯벌은 동해는 갯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해는 좀 일부 발달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서해는 갯벌이 발달했는데, 그럼 이 갯벌이 어디서 이 갯벌이 왔나, 왜 발달했나, 서해가 이제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갯벌이나 뭐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꽤 많이 계시고 뭐 네. 그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는 10,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지였고 대평원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강이 흘렀던 거죠. 네. 이제 압록강, 뭐 한강, 뭐 황하강 뭐 이런 데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다가 이제 빙하가 녹아서 이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해는 평균 수심이 한 45m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그 전남 가거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위쪽을 이제 그 서해라고 부르는데, 사실 가거도 있는 데는, 전남 가거도는 되게 깊어요. 거긴 평균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갯벌은 없겠죠? 예, 갯벌은 없죠.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방파제 문제 나오고 그랬던 게 네, 거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평균이니까 40m 되니까 평균 수심이 되게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갯벌은 어디서 왔냐면 강에서 흘러내려오다가, 강물 타고 흘러내려오다가 바위나 돌 무거운 거는 먼저 이제 가라앉고, 네. 두 번째 모래 같은 건 저 중간까지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바다에서까지 이제 흘러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그 조수간만 차이로 이제 6시간 물 들어오고 6시간 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이제 쌓여서 된 것이 이제 갯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주로 한강, 그래서 이제 주로 한강과 가까운 뭐 이런 강화도, 장봉도, 특히 연평도 이런 데에도 이제 갯벌이 꽤 많이 발달한 네. 이유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갯벌도 사실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갯벌의 종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갯벌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신안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펄갯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갯벌이라고 해서 이제 갯벌과 모래가 섞여 있는 샤니질이라고 네. 보통 네. 그러죠. 네. 그다음에 혼합갯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보령의 이런 머드팩이나 이제 이런 데는 펄갯벌이 발달했는데, 이걸로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인천이나 강화는 이 모래갯벌이 발달해서 사실 화장품 만들기 좀 어렵긴 해요. 네네. 이게 점도가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좋은 점이 하나 있죠. 네. 이게 어떤 왜 점이 좋습니까? 물고기가 서식하기 되게 좋아요. 알라면 네. 산란하면은 이게 이제 펄갯벌 같은 게 흩어져 나가는데, 이제 이 모래갯벌 같은 경우는 알 낳고 산란하면 그걸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조기가
그 해주강 바로 밑에 한강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산란하러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저기가 그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갯벌들이 발달했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네, 지역이 네. 이제 갑각류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갯벌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어떤 자연의 환경들을 조절해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 갯벌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의식주를 해결했죠. 네. 그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는 주로 이제 수렵, 채취 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가서 사냥을 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잡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강가하고 물가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활 양식이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뭐 조개, 김, 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고 해결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이때부터 농경 사회가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생활의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장봉도 가면 그런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장봉도나 성모도 가면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지금도 새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새우 잡았던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르신들한테 딱 한 말씀 이제 드리면 어르신 그 당신이 새우를 가장 많이 잡았던 시기가 언제야 딱 이러면 내가 언제인데 91년도 뭐 97년도인데 그때 한강에 대홍수가 났어. 네. 홍수가 난 그 해나 그 다음에 새우가 풍년이 되는 이런 경험을 갖고 그렇습니까? 있는 분들이죠. 이게. 예. 그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영양 염료가 되게 많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자라니까 그 해에 그 다음에 이제 새우가 대풍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이제 민담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성모도 가면 되게 재밌는데 해파리라고 아시죠? 예. 해파리가 이제 우리 수영하려고 그러면 쏘잖아, 그죠? 네. 해파리가 전 세계에 한 8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해파리가 있는데 그걸 기수 수역 해파리라고 그래요. 네. 이게 성모도하고 강화에만 나는데 이게 교동 이쪽에만 그 앞바다에 나는 네, NLL 네. 바로 밑에만 나는데 이게 그 이제 새우 잡기 전에 한 8월 15일 전후에서 잡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중국으로 수출되고 그러는데 칠갑상어만큼 가격이 비싸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1kg에 6만 원 넘어요. 아, 굉장히 이게 뭐 우수한 네. 먹거리군요. 네. 그 강화에 가면은 그런 해파리를 이제 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해파리 냉채. 네, 그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강화에서만 나는 네, 거군요. 거기 성모하고 교동에서만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수수역 해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동 분들은 결혼할 때, 제사 지낼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석일 때 이제 요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 지나갔을 때 이제 그걸 먹으면 시원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저 결혼했을 때 저희 처가에서 한번 해줘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먹고 있었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게 중국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양장피가 나온 거죠. 아. 양장피가 이 해파리 껍질인데 네, 안 네. 되니까 이 양은 서양 양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말로 만들어서 이게 먹으면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뭐요. 물컹물컹.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 해파리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에 가면 꼭 드십시오. 이 갯벌이 사라지면은 뭐 바다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제 갯벌이 그렇게 중요하죠. 생활의 터전이잖아, 사람들이, 그죠? 네네. 여기서 조개도 잡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갯벌이 없어지면 강에서 내려온 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갯벌이 없어지고 그럼 바다도 오염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사람의 그 의식주도 해결하지만 이게 철새들의 의식주도 해결하는 데가 이 갯벌이에요. 네네. 그래서 소청도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 그 뭐 537종 정도 조류가 이제 철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이제 이 철새가 지나가는 데인데 이 갯벌에서 잠깐 쉬면서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갯벌은 철새들
조류들의 그 적이다 이렇게 또 고향이다.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섬 이야기는 이제 섬의 근대사 중심지다. 이제 이게 주제인데요. 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게 이제 서해가 그 서해 바다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최근의 근현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여기서 다 벌어진 네, 거예요. 네, 역사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천천히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풍도 해전에 따른 청일 전쟁이 생긴 거죠. 네. 이게 풍도는 요 안산 밑에 있었던 거죠. 옛날에 그렇죠. 인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산으로 네, 넘어가 네. 있는데 풍도에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걸 청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 전쟁, 제물포 해전이라고 해서 러일 전쟁을 했죠. 네, 이게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의 이제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도 NLL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남북한 긴장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바로 서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언급만 해주셨는데 네. 조금씩 설명도 좀 해주시면서 가시죠. 예, 청일 전쟁이나 뭐 제물포 해전 예,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간단하게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드리고 요거는 풍도 해전하고 울도에 얘기할 때 같이 할게요. 네. 풍도 해전하고 청일 전쟁은 이제 1894년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이제 네, 저기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전주 화약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 다급하니까 이제 철종인가 뭐 이럴 거예요. 이제 다급하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파병을 요청하죠. 예, 예. 그래서 와요. 근데 일본이 그걸 보고 자기네들도 이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아산만으로 이제 와서 내려서 이제 그걸 이제 고부로 내려가려고 이제 거기 네네. 가장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갖고 오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선 이따가 이제 그 일본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저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도청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먼저 공격을 하죠. 아산만에서. 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풍도 근처에서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먼저 이제 포격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재원이나 광월이라고 하는 배는 이제 함락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승호는 이게 이제 일본 영국 배인데 상선이 네, 이 네, 중국이 임대한 건데 이게 이제 도망가다가 울도 앞바다에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죠. 예. 이제 이래서 이게 이제 청일 전쟁의 시발점이고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풍도에 가면 제일 그 꼭대기에 그 일본이 그 전승 이거를 했다고 그러고 일본에 가면 되게 유명한 이 풍도를 되게 유명한 저길로 이제 갖고 있는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네. 자기 자신들이 예, 일본인들로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럼요. 예. 해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일 전쟁, 제물포 해전과 러일 전쟁. 그 10년 후에 이제 1904년도에 일본에 하고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호전적으로 바뀌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 이제 이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카라예츠 호라 해 이제 포격을 먼저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걸 알리니까 이제 발포 사실을 알리니까 이제 바라코에 이제 그걸 알리게 되는 거고 바라코호가 이제 배가 이제 그 제물포에서 이제 8m쯤 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군함이 포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장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일본이 이제 그 깃발을 빼서 이제 전승으로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인데 이 깃발이 그래서 이제 그 시립박물관에 갖고 있다가 일본에 이제 일본 이제 갖고 있다가 러시아에 네네. 이제 빌려준 이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본이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 더 호전적으로 바뀌고 우리 이제 한반도 지배를 공고하게 하고 결국에는 한반도 1910년도에 우리나라를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합방을 시키는군요. 합방을 시키게 되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때 좀 우리 바다를 잘 지켰으면 예.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해군력은 뭐 없었죠. 네, 거의 바닥이었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6.25 전쟁,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그 유명한 NLL 예.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는 그 6.25는 이제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6.25는 북한에서 남침한 게 확실한 그렇죠. 거죠. 이거 네네. 남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점점점 커지고 중공군이 참전하다 보니까 국제전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전쟁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기간이었어요. 51년인가 52년. 예.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한반도에서 6.25 전쟁에서 철수하겠다. 이게 거기 공약에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죽고 딜레마가 생기고 뭐 이랬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년부터 이제 그 휴전협정을 계속해요. 사실 휴전협정이 2년 정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육지 쪽에는 빨리 이제 협정을 맺어요. 어떻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휴전이 발효되기 전날에 그 주둔한 나라가 그 땅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 협정을 네네.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게 결국 예. 이제 이게 협정이 안 됐던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유엔군이 점점 전쟁이 미국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그럼 서해 5도만 포함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만 우리가 관할로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상 분계선이 없는 거죠. 네. 어디까지가 북한이고 어디까지 남은 거 이렇게 없는 거죠.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겼던 거고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승만은 이제 이걸 반대하니까 그럼 남한에 있는 배나 사람들은 어선들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지 마 이래서 임시로 만든 게 NLL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휴전협정까지 할 때까지도 북한은 이거 몰랐다고 그러는 거죠.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남한의 배가 못 올라가도록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뭐 그래서 이제 NLL이 만들어진 거고 현재도 계속 그래서 이 서해는 갈등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어디까지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관할이고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근데 현재는 뭐 NLL 중심으로 남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긴 하죠. 네. 그 분쟁은 늘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 예. 그 뭐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는 간혹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그어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 많죠. 갈등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3년도에 휴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기는 사실은 연평도에서 많이 잡히긴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조기는 연평도가 많이 나질 않고 연평도 위에 있는 대수합도하고 이제 그 소수합도 있는 그 NLL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기를 잡는 거예요. 조기를 잡다 보니까 이제 조기가 또 야행성 어종이잖아. 네네. 밤에 밤에 넘어가서 잡아요. 넘어가서 잡고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NLL을 넘어가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54년, 55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배를 납치하거나 총격을 70년대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한 120회 정도를 이제 그 납치를 했다고 해요. 네네. 포격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1970년대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이 이제 잡혀가서 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민이 생기니까 64년도, 그다음에 67년도, 그다음에 69년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어로 저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일종의 어로 한계선인데 네네. 이 일대까지는 그 고기 잡으러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거나 뭐 이렇게 네, 하는 네, 것들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만든 거네요. 예, 그럼.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네, 거죠. 네. 이게 그 현재까지 이게 존치가 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평도에 조기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아, 안타깝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연평도는 그 산 너머에 바로 예. 그 북한 땅이더라고요. 예, 예. 가보니까 예.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한데 예. 상당히 제가 언젠가 그 무슨 뉴스에서 보니까 무슨 김정은이 그 무슨 섬을 왔다 그러고 화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연평도 그 KT 안테나가 나오더라고요. 북한 측에서 잡은 아주 가까운 TV에 보니까 그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곳 위에 바로 예. 그 조기가 대수합. 많이 나오는 섬이 있었는데 대수합도 소수합도. 네, 거길 못 가니까 우리가 그 네. 만난 조기를 이제는 예. 귀한 생선이 돼 버리고 예, 말았네요. 예. 그렇게 된 거.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NNL 그리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어로 저지선에 대한 얘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렇게 속 깊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지
마무리 말씀으로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총론을 좀 이렇게 프레임을 네네. 한 4개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부드럽고 좀 쉬운 걸로 해서 이제 좀 추워지고 이러니까 저 무의도 가까운 데 가서 저기 저 박대 무기나 한번 같이 드시면 어떨까. 네, 박대 섬에서 생선으로 만든 무기인데요. 네네. 그 겨울철 별미거든요. 무의도에 가니까 그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겨울에만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예, 예. 그게 이제 생선 뭐 껍질로 만든다는 박대 얘기. 생선 껍질로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 예. 그러니까 섬과 먹거리에 대해서 다음 예. 시간에는 예.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늘 좀 재미있고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섬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영구 섬 전문가 김영구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